한밤중의 울음소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한국의 무시무시한 이야기와 신비로운 전설이 어두운 밤의 신비한 길 속에서 들려옵니다. 당신은 지금 고요한 공간을 가로막는 슬픈 울음소리와 함께 차가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귀신들, 그리고 당신이 발견하기를 기다리는 어두운 비밀들로 가득 찬 이 오싹한 여정을 즐겨야 합니다. 불을 끄고 가까이 앉아보세요. 지금부터 당신은 단순한 오싹함을 넘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있나? 함께 이 신비로운 세계로 걸어 들어가 숨결이 느껴지는 어둠 속의 이야기들을 들어보세요. 작년 여름에 제가 직접 겪었던 이야기로 고에 있는 정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현지의 칠주에서 입질 한 번 못 받고 한밤 12시쯤에 차에 들어가서 잠이 들었는데요. 바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차에 누워서 잔에 들어있는데 갑자기 살안에 두 팔이 저드라니를 파고드는 느낌이 확 나더라고요. 그때 몸은 까딱도 할 수 없었고 뭔가 정체를 파악할 수 없는 무언가가 계속 제 몸을 파고드는 느낌이 나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느낌은 어린아이가 응석을 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거 이대로 둬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있는 힘을 다 모아가지고 저리다 하고 소리를 쳤더니 갑자기 그게 제 몸에서 빠져나오더니 사라졌습니다. 순이 담이 그 느낌이 너무 선명했고, 당시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납치할 거 외에는 챙겨온 게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일단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한번 그 함지로 출조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그 이전에 왔을 때 일이 기억이 나서 오는 길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과자를 가지러 과자 봉지를 뜯어가지고 이렇게 고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 이제 나한테 다시 오지 말고 큰 붕어 잡을 수 있게 좀 도와줘 라고 생각했지와 해주렴 하면서 졸았어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날 자정 무렵까지 아무런 입질이 없어가지고 에이, 오늘 낚시하지 말고 잠이나 쉬자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럴 바에 낚시하러 나가보자 하고 낚싯대를 확인하러 나왔어요. 그렇게 한밤 12시 30분쯤 나가보니까 이게 웬걸 제 낚시대에 37cm 붕어가 자동으로 물려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거의 한 두세 시간 동안 37cm에서 40cm 이 붕어가 정신없이 달려드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마리수의 대물 붕어를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세 시간 정도 낚시를 하다 보니 너무 비슷한 사이즈가 계속 올라오니 나중에는 식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로 들어가서 다시 잠을 자고 곧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정도 지났다. 평소에 같이 낚시를 다니던 지인이 또 한 번 점지를 가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인분과 함께 점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평소 앉던 자리에 밤에 대를 찬성하고 있는데 4.5칸 자리에 제가 항상 집어넣던 수초 구멍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아무리 거기다 넣으려고 해도 무언가에 걸린 것인지 이렇게 찌가 바로 서질 않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한 그 칸이라는 게 물 깊이 단위의 4.5칸이면 꽤 깊은 수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찌가 안 서는 걸까? 하고 그 수초 구멍 있는 대로 후레쉬를 비쳤는데 글쎄 거기에 익사체의 얼굴을 정통으로 목격해버린 거예요. 정말 너무 놀래서 그 지인분과 함께 그거 보고 파출소에 나와서 막 신고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때부터 생각이 너무 많더라고요. 혹시 며칠 전 고시장에서 샀던 과자 때문에 그 익사체가 흘러들어왔고 또 그 사체를 쪼아 먹기 위해서 그 많던 붕어들이 연속으로 낚인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한동안 저지에는 가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평소에 그렇지 않던 기분을 느끼며 새로운 낚시터를 뚫어보려고 처음 보는 저수지에 갔어요. 그런데 그 저수지가 무슨 산 안쪽에 있고 또 옆에는 이상한 자리 하나 있었습니다. 평소에 저랑 낚시 같이 다니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날은 우리가 급하게 가느라 과자나 라면 같은 건 안 사들고 갔거든요.
그래서 심심하게 주구장창 낚시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서로 날수가 점점 없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렁이도 거의 다 떨어져 가고 낚시는 슬슬 노잼으로 치닫고 있었죠. 그러다가 그 친구가 야, 배도 고픈데 이거 너무 심심하다. 내가 내려가서 먹을 것 좀 사올게 하면서 차를 가지고 그 지역을 나가버렸어요. 이제 저 혼자 남아가지고 얼마 안 남은 지렁이도 다 써갈 무렵에 저수지 가운데 무슨 배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누가 보트 띄워놓고 낚시하는가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근데 보니까 혼자서 낚시하는 것 같았고 좁은 낚시터 같은 데 가면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도 뭔가 그 낚시꾼들만의 의리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라면 사러 갔는데 오면 친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지? 하고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는데 불안한 마음이 점점 커져갔어요. 혹시 그 귀신에게 잡혀서 안 좋은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주위를 다시 살폈어요. 주위에는 아무도 없고 조용하기만 하더라고요. 이다. 어디 있어? 하면서 소리쳐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다시 차로 갔어요. 차 안에서 친구의 핸드폰에 연락을 해봤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답이 없었어요. 그때 순간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진짜로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이제는 두려움이 커져서 다시 저수지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발걸음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올라서 더더욱 소름이 끼쳤습니다. 다시 그 자리에 도착했을 때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물결이 잔잔해 보였지만 그 속에 뭔가가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었죠. 그곳에 도착하니 제가 나가려고 했던 그 장소에 친구의 낚시대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나무 아래에서 친구가 제자리에 쪼그려 앉아 있더라고요. 나 어디 있었어? 라고 하자 친구가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이 하얗고 눈은 풀려 있었고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한 표정이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 라고 말하며 친구는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그 물속에 있는 것 같소. 라고 소리쳤죠. 그 말을 듣고 친구가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자 저는 그날 밤의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전혀 믿지 못하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그 저수지를 다시 찾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그 장소에서 벗어나길 원했죠. 하지만 그때의 경험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는 그 일에 대해 농담처럼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그날의 두려움을 잊지 못하고 있었죠. 그 후로도 친구는 저에게 그날 밤의 일을 절대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고집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했지만 그가 그렇게 말하니 더 이상 묻지 못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날의 기억은 점점 흐려졌지만 친구와의 약속 때문에 다시 그 낚시터를 가보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희는 자주 만나서 낚시 얘기를 하곤 했어요. 특히 낮에 함께 가는 건 괜찮았지만 밤에 가는 것은 절대 불가능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는 점점 그날의 일을 잊어가는 듯 했어요. 그가 다시 예전처럼 농담도 하고 웃는 모습을 보니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갑자기 저에게 너 그때 그 낚시터 가보지 않을래? 라고 묻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얘졌어요. 농담이지 라고 대답하자 그는 아니 진짜 가보자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게 우린 그 낚시터를 다시 방문하기로 결심했죠. 그날이 오자 우리는 오후 일찍 저수지에 도착했어요. 날은 맑았고 물가에 앉아 낚시를 시작했죠. 처음에는 아무런 일도 없었고 평화로운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자 저희는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서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친구가 다시 혼자 앉아서 저기, 저 물속에 뭔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저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죠. 물속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찾아왔어요. 그 순간 물속에서 미세한 타잔이 일어나다니 무언가가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그만하자, 가자, 고소리 쳤어요. 친구는 그렇게 쳐다보면서 괜찮아, 이번엔 다를 거야 라고 말했지만 저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죠. 결국 우리는 다시 그 자리를 떠났고 그 후로는 절대 그 낚시터에 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그날 이후로 그 물속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았고 저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가끔 친구와 이 얘기를 할 때면 우리는 그 일을 다시 떠올리며 한참 웃다가도 결국 그때의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오늘간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공포가 자리 잡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을 소름 끼치게 만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이 여정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남겨주세요. 어떤 이야기가 가장 무섭고 어떤 경험이 여러분의 마음에 남았는지 듣고 싶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 앞으로도 더 많은 오싹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조심하세요. 어둠 속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